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공장 9월 5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어제가 월요일이 휴장이었죠. 휴장 이후에 이제 개장 부분들이 됐는데 오늘이 이제 9월 5일입니다. 이제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지난주에 멕시코 8월달에 멕시코 이후에 캐나다가 아직 정확한 결론 부분들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이 그 공청회 마감일이죠. 캐나다는 뭐 트럼프는 항상 그런 식이죠. 그렇게 협상 안 할 경우는 아웃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가가 아까 혼조세 부분들이 됐습니다. 주가 국채는 하락 부분들이 나오고 달러는 반등을 하는 이런 형상이 좀 나와서 그래서 다우지수는 0.05% 거의 뭐 움직이진 건 아닙니다. 0.05%고 나스닥은 0.23% S&P 특히 러시아일이 0.4% 정도 하락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캐나다하고 무역 협상 그리고 중국과의 공청회 마감일이다 보니까 그 긴장감이 지수를 좀 누르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경제 지표는 괜찮았어요. 미국 제조업 지표가 2004년 이후에 최고치 부분들을 경신을 했으니까 여기에 아마존이 장중에 시가총액 애플이 1조 달러를 넘어섰죠. 애플이 1조 달러 돌파 부분들이어서 두 번째로 아마존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각계전투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종목군별로 섹터별로 따로 움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물 유통시 많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뭐 프로그램 매매, 매수와 매도 여기에 휘둘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거리감이 있는 코스닥 그 다음에 종목 장세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국도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 보면 눈치 보기 장세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미국 분쟁에서 어떻게 되나 더 커질지 뭐 관세 부과 부분이 될지 캐나다가 진행될지 안 될지 캐나다하고 EU는 뭐 굴곡은 있겠지만은 저는 타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싸움이에요. 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의 장기 집권 부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쏘나게 내리는데 잠깐 좀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시점에서 많은 양보 부분들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캐나다 문제는 이 캐나다하고 EU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튼 그거로 인해서 아마존이나 애플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하고 주주배정 주주의 가치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정책 부분들 진행하다 보니까 1조 달러 돌파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장과 별도로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다시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조 달러 돌파하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2004년 이후에 최고치 경신 부분들 진행하고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상, 자동차 쪽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탈리아 재정적인 이슈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닥스라든지 프랑스 쪽 같은 경우는 1% 하락 부분들 진행되면서 약간 불안 심리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요. 왜? 곧 조만간 멕시코 이후에서 캐나다 합의 부분들이 되면 그 다음 타겟 부분들은 유럽 지역이 될 예정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불안 심리의 부분들을 반영을 좀 시키면서 소폭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는 표현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측면을 볼 것인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장세 특징 부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커버가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죠. 오늘 특사단이 이제 7시 반인가요? 아마 떠났을 겁니다. 2박 3일 정상회담. 자,
당일치기가 아니라 2박 3일 정도의 정상회담 부분들을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2박 3일이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내용이 미리 어느 정도는 서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 계속 기본 베이스로 깔아놔야 돼요.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으시고 종목군 보시면 삼성이 폴더블폰 거의 개발해서 11월달 그 삼성 개발자 회의에서 코멘트 오픈될 가능성이 지금 코멘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LG디플은 자발광 QLED 요즘에 그 실적 부분 특히 OLED 쪽 판매 부분이 그 드루마블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도 아마 조만간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SUV GV80이 현대차 실적 부분들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정도에 양산 정저준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시면 어제도 보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건설주뿐만 아니라 지금 가스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여기까지 확산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기업들의 그 IPO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하반기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가 7,7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소음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지만 어디로 글로벌 자산이 쏠릴 수밖에 없냐면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 국채 7,700억 달러 발행 그래서 소음 부분들은 ING 중국과의 뭐라 할까요? 패권 싸움 부분들은 계속 ING가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그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그 코스피 쪽 1조 정도 그다음 코스닥 쪽 어제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것처럼 외국인들은 그 밸류에이션이 싸진 우리나라 한국 주식의 저평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매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폴더블폰 개발이라든지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 경협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그 다음에 통신 5G, 통신 장비,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으로 매수세를 각계전 투식의 매매 부분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9월 5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